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어제 광복절 뜻깊게 보내셨습니까? KBS 1TV 시사기획창에선 광복절 특집으로 아리랑을 부르는 일본인들에 대한 다큐를 방송했습니다. 오키나와 아리랑이란 제목이었는데요.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현지 취재해서 프로그램 제작한 KBS 이승철 기자와 직접 얘기 나눠봅니다. 이승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살짝 탔네요. 오키나와에서 탔나요? 좀? 조금 회복됐습니다. 이 회복된 게 지금 네네네. 약간 까무잡잡한데 네. 거기 덥죠? 굉장히 덥습니다. 여기 지금 서울보다 더 덥겠죠? 뭐 그냥 저는 남국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남국이요? 취재를 다녔습니다. 거의 뭐 열대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네, 네.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이승철 기자. 오키나와 아리랑이라는 질문 참 이색적입니다. 네, 네. 제목을 왜 이렇게 붙였는지 그 내용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일본인 오키나와 현지 주민들이 아리랑을 부르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일본어로 아리랑을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이제 태평양 전쟁 말기에 오키나와에서 큰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는데 네. 여기에 일본군이 동원되고 거기에 일본군을 따라서 강제로 동원된 또 한반도에서 건너간 징용자들이 있었고요. 네. 군속으로. 그리고 또 위안소가 굉장히 많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강제 징용된 조선인 군속들, 한반도 출신 군속들, 그리고 위안부들, 조금 위안부들, 이분들한테 아리랑을 배워서 현재도 그걸 기억하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분들에 대한 취재를 이번에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하셨군요. 네네. 이승철 기자 도쿄 특파원 하셨었잖아요. 네네. 하실 때도 여기에 대한 뭐 좀 짤막한 프로그램 했던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기억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오키나와 아리랑, 그러니까 아리랑을 부르는 일본 분들이 계시다는 걸 듣고 취재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특파원 현장 보고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6분, 7분 정도 네네. 짧게 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뭔가 이걸 좀 더 본격적으로 더 깊은 얘기를 다뤄보고 싶다. 이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그걸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닿아서 이번에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확장하고 업데이트해가지고 아주 심층적으로 이번에 취재를 하셨군요. 네. 자, 그럼 이분들 아리랑을 한국말로 부릅니까? 일본말로 부릅니까? 방금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섞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괜찮으시면 제가 불러볼 텐데. 예.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 부분까지 똑같습니다. 예.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는 한글로 부르세요. 그 다음엔 그 다음에는 일본말로 부르세요. 일본말 잘 일본말, 아시잖아요. 이제 자, 와타시요 스테테 이쿠 히토와 이러면 똑같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리고 이찌리 모 이까즈니 아시가 있다무, 그러면 이찌리, 이게 여기 조금 바뀌는데요. 심리를 일리로 바꿔서 네. 일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렇게 되고요. 뒤 여기 부분이 조금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까지니 그러면 못 가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르까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못 걷고 이렇게 네. 시작되고, 또 뭐 아시가 있다무 그러면 발이 아프다, 발병 난다 얘기인데 아시가 쿠사이, 발이 썩는다 이렇게 부르는 분도 계세요. 조금씩 차이가 조금씩 있고. 차이 있는데 전체 맥락은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입니다. 네.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그분들이 아리랑을 기억한다는 거, 부른다는 것도, 일본인들이 부른다는 것도 사실 그 자체가 반전인데 그렇죠. 기억한다는 건 더 신기해요. 80주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10살이면 지금은 거의 90세가 넘어가, 12세 10대였으면 무조건 90세가 다 넘어갔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만나뵌 어른분들도 전부 거의 90대입니다. 100%.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듣게 됐느냐, 일단 접점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취재를 한 섬이 미야코지마라는 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키나와가 이렇게 있고 타이완과 그 사이에 가운데쯤 있는 섬이 미야코지마거든요. 네. 오키나와에서 1시간 정도, 1시간 오키나와 본섬에서도 또 1시간 그렇죠. 떨어졌어요. 예, 비행기로 좀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이 섬에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3만 명이 들어옵니다. 이게 네. 이제 얼마나 큰 숫자냐면 주민이 한 5, 6만 명 정도 돼요. 갑자기 난데없이 주민의 절반 가까이 되는 군인들이 이제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군에 이제 병참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군속이라 그래서 이제 뭐
땅굴 동굴 포대를 파고 진지를 만들고 특공정 이런 뭐 지원, 지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서포트.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따라 들어오는 게 이제 위안소, 일본군이 관리하는 위안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미야코지마가 그렇게 큰 섬이 아닌데 여기에만 17곳의 위안소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슴이 좀 아프네요. 예. 이런 그 대목에서. 조선인들 한반도 출신들이 있으니까 좁은 섬에서 이분들과 같이 부대끼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들었던 그때 당시의 기억 이런 것들이 온전히 남게 되면서 이분들이 지금도 아리랑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90대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다큐를 만든 이유도 이분들이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들의 증언 그때 당시의 기억 이걸 갖다가 좀 남겨야 되겠다. 예, 이런 취지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사료네요. 그죠? 네. 사료를 남긴다는 생각으로 우리 이승철 기자가 이번에 심층 취재를 했다 이렇게 제가 또 선배 기자로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네. 프로그램 보니까 아리랑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 유행까지 했다 이런 증언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야코지마라는 섬이 예, 있어요. 예. 이제 그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군이 들어와서 군기제라는 행사를 엽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위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군 방문 위안 행사 같은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을 저기하기 길을 북돋우기 위해서 가수들 가가지고 노래 부르기도 했잖아요. 예, 옛날에. 그런 행사를 여는데 예. 거기에 이제 군 위안부들을 동원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농사만 짓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군 기제가 그러니까 군의 길을 살리는 어떤 그 의식 같은 페스티벌이군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갑자기 무슨 행사가 열려서 이제 증언자들의 말이 이래요. 자기네들은 농사를 짓고 키도 별로 크지 않고 얼굴이 새까만데 얼굴이 하얗고 키가 큰 여성들이 들어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한국 여성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한국 여성인 거죠. 위안부 여성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뭐 할 수 있지만 그때로서는 약간의 지금 말하면 아이돌 공연 같은 느낌, 약간 굉장히 이색적으로, 굉장히 약간 문화적 충격일 수도 있고,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임팩트로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키나와에 이렇게 좀 신장이 작은 여성들이 보기에는 되게 좀 놀랍기도 했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한 번의 행사로 아리랑이 그렇게 기억에 남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요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네네. 이분이 이제 아리랑 비도 직접 세우시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할아버지인데 90대가 이미 100살을 바라보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느 날 소꼬를 베러 갔는데 남자만 있어야 되는 군 막사에 어떤 여성이 있더라. 근데 너무나 어여쁜 누나였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첫인상이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첫 번째 인상을 강하게 받은 거죠. 그러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이게 군기제만 있어서 아리랑이 유행한 게 아니다. 이제 유행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쓰세요. 유행한 게 아니다. 빨래터에서 동네 누나들이 교류를 했다. 이제 빨래터가 왜 중요하냐면 오키나와나 미야코지마가 물이 귀하니까 네네. 군인이 들어가면 일단 먼저 하는 게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주변에 네. 군사시설 주변에 그러면은 위안부들은 약간 이제 일본군에 빨래를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빨래를 지고 거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는데 엊그제 공연에서 봤던 그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옆에 와서 이제 빨래를 하고 같이 있는 거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동네 처녀들, 동네 누나들 이런 동년배의 이런 여성들끼리의 교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빨래를 하면서 이제 아리랑을 부르게 되는 게 또 굉장히 전달이 되고 이런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컨대 빨래터에서 한국 여성한테 일본 여성이 아리랑을 배웠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게 미야코지마에서의 특수한 사례인지 오키나와가 생각보다 넓잖아요. 네네. 오키나와 전반적인 얘기인지 어느 쪽입니까? 일단 아까 미야코지마에는 17곳의 네네. 위안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로 오키나와 전체를 따져보면 네. 147개의 위안소가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해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많냐면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거기서 이제 미군과 싸우기 위해서 비행장을 엄청나게 건설을 합니다. 15개 뭐 이렇게 건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장 근처마다 위안소를 계속 만들거든요. 일본군이 진주를 하니까. 그리고 위안소가 147곳이나 되니까 이게 위안소를 짓는 전문 부대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대가 요새 육중대라고 하는 전문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많은 위안소를 지어야 되니까 민가를 몰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퇴거시키고 거기를 이제 위안소를 만들게 되죠. 이제 이게 왜 중요한 의미냐면 이제 군에서 관리하던 위안소였기 때문에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보통 민간인들과 이게 분리가 많이 됐는데 바로 내 옆집에 위안소가 있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까 팔레트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접촉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랑이 퍼지게 됩니다. 이제 수기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김원영 선생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오키나와로 직접 군속으로 이제 징용을 강제로 동원됐다가 한국으로 네네. 탈아 돌아와서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담배 조그만 종이에다 쓰고 이런 걸 수기로 남기셨는데 이런 부분을 쓰세요. 그러니까 6, 7명의 섬 아가씨들이 모여 앉아 부르는 노랫소리가 갑자기 들린다. 그러니까 아리랑이 이런 작은 섬에서까지 알려져 있으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놀랍고 반갑다. 이걸 수기로 쓰세요. 이게 어디서 쓰셨냐면 아마미오 시마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미오 섬인데요. 네.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 또 아까 그 다른 섬은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미야코지마는 오키나와와 타이완 사이에 있잖아요. 이 아마미오 시마는 오키나와와 큐슈 사이에 있는 섬이에요. 여기에서도 아리랑이 불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오키나와 본섬을 거쳐서 밑에까지 아리랑이 폭넓게 불려지고 사람들한테 인지가 됐다는 네. 이런 부분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리랑 지명이 남아 있는 곳도 있다고 해요? 자, 섬 얘기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예. 아까 이제 미야코지마 나왔고 아마미오 시마 나왔고 아카지마라는 데가 있어요. 이번엔 아카지마입니까? 네, 아카 섬입니다. 예. 지마가 이제 지마. 섬인데 섬 도자. 아카지마가 이제 오키나와를 아시는 분이 오키나와의 가장 큰 도시가 나하인데 나하에서 배를 타고 한 50분 정도 가면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네. 게라마 제도라고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도 설치돼 있고 게라마 블루 그래서 산호빛 그 바다가 굉장히 아름답고 다이버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데예요. 근데 이제 아카지마가요. 네. 근데 좀 슬픈 역사가 뭐냐면 그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이 가장 먼저 상륙을 한 곳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최선봉에서 엄청난 전투가 많이 벌어졌다는 곳이거든요. 희생자도 많았고. 네. 근데 네. 이 섬에 아리랑 고개가 있습니다. 지명이 아리랑 고개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서 이게 사실 왜 그렇게 붙었는지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이 아카지마에도 물론 위안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카지마의 위안소에서 조금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고개로 접어드는데 이 고개에 달래를 캐러 가서 달래를 캐면서 위안부들이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그 고개를 올라가면 북쪽이 보여요. 북쪽 향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북쪽에 올라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아리랑을 불렀다. 네. 이런 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아카지마에 그 자살 특공정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미가제라 그래서 비행기로 하는 거 말고 네네. 보트로 가서 부딪히는. 보트로 부딪히는. 네네. 근데 이제 이 자살 특공정 부대원 중에 한 명이 한반도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 출신이 그 훈련을 그 아리랑 고개로 올라가면서 이제 보트를 메고 막 훈련을 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아리랑을 불렀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일본 군인들도 같이 아리랑을 불렀다. 그래서 이게 퍼지게 됐다. 네.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미야코지마에는 아리랑 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아리랑 가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아리랑 우물 이런 뜻인데 가가 미야코지마 말로 물이 솟는 곳이란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본군이 사용한 포대가 있었는데 그 포대를 파기 위해서 동원됐던 조선인 군속들이 있었는데 저녁 되면은 그 물이 솟는 곳에 나와서 이제 해질녘에 앉아서 그렇게 아리랑을 불렀다. 근데 희한하게 동네 분들이 나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는데 그걸 들었어. 나 부를 줄 알아.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락이 그렇죠. 우리의 어떤 본성에 와닿는 그 가락인가 봐요. 이게 마음이 동화가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키나와 특수성이 아리랑에 담겨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오키나와 역사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좀 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키나와는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운데 류큐성이라고 있거든요. 슈류성인데 네네. 이게 이제 원래는 류큐 왕국, 류구 왕국이라고 하는 독립된 국가였습니다. 이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하면서 생존했던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오키나와에는 실제 중국식 건물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류큐 왕국이 완전히 일본에 복속된 게 1879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일 병합이 이루어진 게 1910년이라고 하면 그렇죠. 불과 한 30여 년 전에 일본에 복속되고 식민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전에 식민지화된 땅이 오키나와였다는 거죠. 근데 채평양 전쟁 말기가 되니까 일본군이 도쿄 본토에는 미군을 들이지 않겠다면서 오키나와에서 본토 수호를 외치면서 이제 엄청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군 입장에서 보면 오키나와 주민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방어를 해야 된다거나 뭐를 이렇게 이게 아껴줘야 되는 존재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도쿄 시민하고 오키나와 주민하고는 차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죠. 네. 약간 지금도 뿌리 깊은 오키나와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오키나와 분들은 얘기들 하시는데 하여튼 이제 증언을 딱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오키나와도 제주도처럼 방언이 되게 심하거든요. 네. 근데 전쟁 중에 오키나와 방언을 쓰면 너 스파이지 하고 몰아 죽이고 너 뭐 오키나와는 오키나와 사람들은 하등하다. 잠재적인 반란자처럼. 예,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편이 아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도 그런 이제 어떤 공포와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들이 일본군들한테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죠. 네. 맞으면서 일하고 이거는 자기네 말은 할 수 없지만 어떤 그 강제로 어떤 여성들이 어떤 일에 내몰리고 이런 부분 하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그 슬픔을 같이 느끼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조금 이해되는 게 왜 하필이면 오키나와 아리랑인가라는 게 그렇죠. 그 제가 처음에 제목에서 볼 때 품었던 이제 그 의문이 조금 풀리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여기 오키나와도 비극적 역사고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불과 한 30년 전에 병합이 된 거고 맞습니다. 30년 후에 우리도 병합이 됐는데 그 두 민족이랄까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키나와에 비슷한 일을 하면서 일본군 서포트를 하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게 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접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접촉면들이. 거기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거네요. 이 어떤 면에서? 교수님에서 이제 이 연구자는 교수님이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키나와 말로 침구루사라는 말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본 말이나 우리나라 말로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동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네. 이게 그 말로 번역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동정하다는 말은 제가 너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저는 그냥 빠지고 너 불쌍하다 이렇게 되는데 네. 침구루사란 말은 자기가 들어간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입장에서 뭔가 불쌍하고 우리 처지에 대한 어떤 이런 게 공감대가 이루어진 이런 비슷한 처지를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뉘앙스가 들어있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한 그리고 침구루사라는 그 오키나와의 깊은 슬픔 네. 이런 것들이 어울리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오키나와 사람들한테 아리랑이 전파가 됐고 지금까지 이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아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우물 파면서 우물가에 앉아서 노래를 불렀고 또 가족을 생각하면서도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또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조금 말씀드리면 미야코지마에 이라부가라는 데가 있는데 그 같은 처지란 말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라부가에 주인 할머니가 계신데 90세세요. 지금 이번에는 사실은 가서 못 뵀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셔갖고 너무 연로해서. 근데 이제 전화로 그 날은 이제 간접적으로 정보를 하고 이런 걸 들어보면 이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빠가 일본군에 끌려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 같은 분들이 나타나서 거기서 우물을 팠다. 예. 우리 아빠도 저렇게 고생하고 있겠지. 그러면서의 감정적 동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녁이면 여기를 파면서 계속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저기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파니까 들렸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이런 말도 있고 또 위안소에서 밥을 지어줬다는 할머니가 계신데 네네네. 이제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이제 옛날에 2010년에 했던 영상 기록만 남아 있는데 이분도 그 평소에 어떤 그 계속 교류를 하면서 약간 감정이 격해지거나 이러면은 한국말도 나왔다가 그러면서 또 아리랑을 불렀다. 네. 근데 어떤 이 감정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이분들한테 한국말 단어도 수용이 기억한다는 거네요. 저도 이제 그 깜짝 놀란 게 그런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이 할머니 위안소에서 밥을 지었던 할머니는 저녁에 슬프고 그러면 울면서 아이고 못 살겠다. 일본 말로 이렇게 못 살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한국 사람들도 하는 말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제가 만났던 징용자한테 일본 군소가 때 아리랑을 배웠던 할아버지는 네.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무슨 뜻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그 말하는 그 뜻하고 똑같은 똑같은 거네요. 거. 예. 야,
그렇게 그렇군요. 임팩트가 있게 강하게 그분들의 가슴에 꽂혔다는 거죠. 그 말. 이번 다큐멘터리 보면 기억을 전하려 한다 네. 하는 말을 처음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KBS가 오키나와 아리랑에 대해서 제일 처음 하게 된 게 2010년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이었고 그리고 2017년도에 제가 또 취재를 했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미 90대세요. 그래서 2017년도에 만나뵀던 분도 이번에 제가 가서 만나뵐 수 없었던 분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역사에 대한 부분, 오키나와 우리나라의 그 슬픔에 대한 부분, 아리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남겨서 후세에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제작을 했습니다. 0419님이 이승철 기자님 사안 증언을 취재하러 일본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면 일본을 좋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저희가 다 그 균형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드리면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네. 이번 다큐멘터리는 역사를 기억하려는 오키나와 현지 분들 노력 때문에 잘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오키나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키나와는 일본 분들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네네. 피해자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147곳이라는 위안소가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건 일본 오키나와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촌락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어디가 위안소였어라는 걸 증언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노력, 오키나와 분들의 노력, 역사를 기억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알고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취재 오시느라고 정말 또 그 이전에 특파원 현장 보고 만들 때보다는 이렇게 깊게 취재해 보니까 또 느낌도 달랐을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움과 네. 그리고 좀 뭐 이분들 그것도 이어가시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된 그런 감정으로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얘기 나눈 시사기획창 오키나와 아리랑은 KBS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이승철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